안녕하세요. 캐나다 육아데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민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캐나다에서 이민을 진행 중이신 분들, 아마 이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익스프레스 엔트리 외에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비유를 하나 하자면 캐나다 이민은 한국에서 고3 대학 입시랑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프로그램마다 적용되는 법이 각각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를 전혀 못하시고 학력이 고졸이신 분이 캐나다 영주권을 이제 받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학력이 석사, 박사까지 받으셨고 이제 심지어는 IELTS 점수가 6점이라는 고득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는 게 캐나다의 이민법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영어를 못하고 고졸이신 분이 영주권을 받고 석사 박사에 영어 IELTS 6점이신 분이 영주권을 못 받는 게 좀 이상하시지 않나요?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캐나다 이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가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AIMP, OIMP, RIMP, 그리고 LMIA 이 5개 중에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거는 정말 잘 알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 대한 조건은 이러한 게 있다라고 술술 나오실 정도가 되시면 그분들은 정말 영주권을 받을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거를 알면 내가 이주공사를 차리거나 다 알면 내가 왜 이주공사에 가겠어요? 아니면 내가 당연히 캐나다 이민법을 모르니까 이주공사나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흔히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바꿔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고3 시절이 있었을 거고 아마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제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 자제분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그 대학의 입학 전형을 전혀 모르고 공부를 하시나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요즘에 한국 입시는 워낙 다양하고 학교마다 보는 그런 게 틀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더 나서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정보를 캐내고 목표로 하는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맞춤형 입시 전략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영어를 못하고 고졸이신 분이 석사, 박사를 가지시고 영어 IELTS 6점을 가지신 분들보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캐나다 이민법이 정말 다양하고 그 카테고리에 맞는 맞춤형 이민법을 선택했기에 가능한, 그래서 이 캐나다 이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민을 6개월 만에 끝낼지 아니면 10년이라는 장기간을 가지고 하실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캐나다 이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이주공사 혹은 이민 변호사, 법무사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민 준비를 처음부터 이제 하시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이제 맡긴다는 거는 내 인생을 정말 맡기는 거와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은 이주공사는 여러분의 영주권을 책임져줄 그리고 개런티해줄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아보고 자기가 진행될 이민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맞는 길인 건지 요즘 같은 시대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아니 유튜버만 조금만 검색해보면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준 그런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공부를 좀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주공사들은 여러분들을 이제 도와가면서 이민을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업체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업체들은 여러분들의 절실함을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그냥 돈만 버는 그런 업체들이 정말 문제인 건데요. 이제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골라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민을 준비하실 때 어떠한 옷을 처음에 선택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옷이란 건 캐나다 영주권 법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캐나다 이민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캐나다 이민법을 처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됐든 아니면 LMI를 통한 주정부 이민이 됐든 그 이민법을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선택을 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옷을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옷을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옷에 맞게 여러분들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자르시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시든지 그 옷에 맞는 최적화된 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옷을 계속 바꾸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5년, 7년, 10년이 지나도 영주권을 쉽게 획득을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정하신 분들은 가장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게 특히나 영어 점수겠죠. 영어 점수에 대해서 나는 높일 수 있을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나이가 있고 영어를 전혀 못한다 그러면 애초에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옷을 구입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어를 전혀 못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정말 많은데도 이민을 할 수 있는 법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보면 Foreign Worker Stream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정말 확실한 고용주만 찾으면 영어 점수 자체를 보지도 않고 그리고 학력 자체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 없이 캐나다 이민이 가능한가요? 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죠 라고 말하는 이주공사는 그러한 이민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욱더 힘든 그런 이민의 여정으로 초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주공사에서 아니요, 영어 점수 없이 나이가 있으셔도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민 카테고리에 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꼭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건데요. 제가 이 특별한 예를 드는 거는 이러한 카테고리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주공사에서 아느냐 모르냐는 정말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법을 잘 알고 있는 이주공사를 볼 수 있는 눈도 키우셔야 되고 그런 이주공사와 거래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이민 성공률이 저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 이민에 대한 옷을 잘 고르신 분들은 순탄하게 이민을 성공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제대로 된 옷을 선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영주권이 나오겠지. 내가 여기서 캐나다에서 10년, 15년 살았는데 영주권 나중에 안 주겠어? 시간이 절대 영주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나다에서 컬리지 혹은 유니버시티를 졸업하는 학생분들 역시 졸업을 하면 이제 3년 워킹 퍼밋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받고 너무 허송세월을 보내는 학생분들이 많으신데 3년 정말 시간 금방 가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서치하고 그리고 1년 정도 일한 경력을 쌓고 나머지 한 6개월 정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서류를 넣고 기다리면 정말 3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3년 정도 있으면 충분히 영주권 따고는 남겠네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시간이 점차 다가올수록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주공사를 거르거나 선택을 하면 안 되는지 제가 한번 그런 케이스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어떠한 특정 이민 카테고리만 추천을 하신다면 그 이주공사는 사실 좀 거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업체는 아마 그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미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특정 서비스에 대한 그 옷이 안 맞는 분이라면 아마 그 영업 전략에 말려서 여러분이 그 이민법으로 해야 되지 않지만 그 이민법으로 따라가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민법만 미는 곳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특정 이민법에 정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이주공사에 가서 일을 진행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몇몇 이런 주정부 이민 혹은 퀘벡 이민, 이런 파일럿 이민 이거를 마치 대단한 히트 상품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이것만 하시면 그런 업체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이주공사에 가셔가지고 내가 정말 영어도 못하고 나이도 너무 많고 학력도 별로 없는데 이런 사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아마 그분은 개개인에 맞는 그런 플랜을 잘 짤 수 있는 그런 이주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급한 단순히 이런 이민법을 아냐 모르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주공사를 갔을 때 내가 지금 처한 나이, 학력, 영어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 어떠한 이민법에 맞겠다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주공사는 믿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무시를 한 채
요즘은 이러이러한 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 이주공사 역시 좀 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한국에서 이제 계약을 할 때 보통은 모든 프로세싱을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버는 돈도 많고 남는 마진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지에 오시면 알겠지만 한국에서는 워크퍼밋 혹은 LMIA만 받고 오셔도 그 이후의 문제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두 가지 비용을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더 돈을 여러분들에게 땡기기 위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정말 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컨설팅을 해줘서 맞춤형 전략을 짜주는 것보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주공사와는 별개적인 얘기지만 캐나다 이민을 보면 가끔씩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 초기에 나올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시범용으로 하는 그런 이민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민법이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1, 2년 혹은 3년만 하고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그램에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초기 시점, 그때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이미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 파일럿 프로그램이 나온 지 좀 몇 년이 흘렀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막차를 타고 영주권을 신청하시기에는 그 이민법이 종료가 됐거나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예전에 매니토바주에서 2년제 컬리지만 졸업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니토바 컬리지 혹은 그 어학원이라도 등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폐지가 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은 정말 좋지만 잘 알아보시고 초기에 신청을 하든 그런 방법이 좀 안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민법이라는 게 정말 자주 바뀌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상 내용 역시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